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5.5절에 있는 이제 벳셀 함수에 대한 일반회를 구하는 방식을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거는 이제 벳셀 방정식에 관한 이제 일반회를 구하기 위한 그 결정 방정식을 구했었고, 그 결정 방정식에 관련된 기저 하나라고 하는 그 일종 벳셀 함수에 대해서 구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벳셀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벳셀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 벳셀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x제곱의 y2' 맞죠? 그 다음 플러스 x의 y' 플러스 x제곱 빼기 누의 제곱에 y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그 벳셀 방정식이 있었는데, 걔네들에 관련된 우리가 그 결정 방정식이 딱 정해졌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냐면 결정 방정식은 아래 제곱 빼기 누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 값이 누거나 마이너스 누 둘 중에 하나가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 누냐 마이너스 누냐에 따라서 우리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아래 값이 누라고 하는데 그 누의 값이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닌 양수. 한마디로 이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죠? 0보다 커나 같은 양수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값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걔네들의 기저를 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z 누 x하고 z의 마이너스 누 x를 우리가 1차 독립인 기저로 만들어서 우리 얘네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꼴로 이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그 세 번째는 그 아래 값이 누를 집어넣었을 때 누의 값이 정수가 돼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걔네들 완성하는 그 기저의 값 첫 번째가 z의 nx가 주어졌다고 친다면, 두 번째는 z의 마이너스 n의 x의 값은 뭐가 줬냐면 마이너스 1의 n에다가 z의 nx라고 하는 꼴이 주어졌었어요. 맞죠? 그럼 얘네들 두 개의 값은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 값은 1차 독립이 아니고 1차 뭐가 되죠? 그래서 종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우리가 일반회를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기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냐면, 얘네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새로운 기저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오늘 공부할 주 목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할 거냐면, 그럼 얘네들이 znx라는 기저가 하나 있다고 친다면 걔네들 새로운 또 다른 기저는 어떤 것을 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보다 좀 약간 가볍게 확인해 볼 거냐면, 저희가 이제 벳셀 방정식은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죠. 뭐죠? 프로비니우스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걔네들 문제를 풀잖아요. 그 프로비니우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걔네들의 해를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비니우스의 해는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리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네,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보시게 되면 프로비니우스 해법은 두 근의 차가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근이 있을 때,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근. 한마디로 두 근의 차가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근이 있을 때 그 결정근이라고 하는 아래값이 R1하고 R2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Y1의 x의 값은 x의 R 아래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의 거듭적 급수근이 하나 존재할 것이고, 두 번째는 Y2의 값도 x의 R2의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m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듭적 급수근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두 근의 차가 정수가 아닐 때를 의미하는 뜻이 첫 번째 이걸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근일 때, 이중근일 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x의 r제곱에 m이 0부터 무한대까지의 am의 xm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고 친다면, 두 번째 근은 어떻게 되냐면 y1에 lnx가 붙은 상태에서 x의 r제곱에 얘는 m이 중요한 게 1부터 시작하죠. 상수항이 존재 안 해요.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 항에서부터 m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am의 xm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사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에는 그 y2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죠. y2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냐면, y1에다가 인테그랄에 어떻게 되죠? y1의 제곱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px dx죠. 맞죠? 여기다 이제 넣어서
직접 구해도 되는 건데 사실 거듭적 급수군을 이런 식으로 적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근일 때 이런 식의 해가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두 근의 차가 정수인 서로 다른 근을 갖고 있을 때는 첫 번째는 x의 R1에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m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k라는 상수를 곱한 상태에서 y1x에 lnx가 붙고 그다음에 x의 r제곱에 얘가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뭐가 되냐면 r1 값이 r2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차수는 얘보다 낮은 차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프로베니우스 해법이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죠?